지금 제 옆에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첫 번째 장편소설 밝은 밤을 출간하신 최은영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은영 작가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소설을 쓰는 일이 천직이라고 말하는 소설가. 또래 아이들과 어떻게 놀아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죽음에 대해 많이 생각하는 애늙은이라는 소리를 듣는 어린이였다. 예민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는데 어쩌면 늘 외로웠던 것 같다. 학교에서는 보이지 않는 학생, 말썽을 피우지도 돋보이지도 않는 학생이었다. 키가 작아 늘 맨 앞줄에 앉았고 공상을 많이 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자퇴를 생각했을 정도로 폭력적인 학교가 싫었다. 그저 성격이 비슷한 소수의 친구들과 MSN, 싸이월드로 소통하며 성인이 되기를 기다리던 시절이었다. 숨구멍이 되어준 것은 글쓰기였다. 처음 소설을 쓴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떤 글인지는 알 수 없어도 언젠가 직업으로서의 작가가 되리라는 꿈이 힘든 현실을 조금이나마 위로했다. 대학에 진학해서는 여성주의 교지 석순에서 열심히 활동했다. 그리고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럼에도 소설을 쓰겠다는 용기를 내지 못한 채 20대의 절반 이상을 지나왔다. 그러다 석사 논문을 쓰기가 너무 힘이 들어 이 정도 노력이라면 차라리 진짜 쓰고 싶었던 소설을 써보자고 생각했다. 몇 년을 응모하고 떨어지기를 반복해서 관둬야 할지 생각하며 이별하는 사람처럼 펑펑 울기도 했는데 그제야 당선 소식을 들었다. 30이 되던 해였다. 2013년 최은영은 중편 쇼코의 미소가 작가 세계 신인상에 당선되며 등단했다. 여행과 분홍색과 병아리색, 부드러운 두부가 들어있는 청국장을 좋아하는 최은영, 황정은 작가의 모든 단편소설을 좋아하는 최은영. 요즘은 박막내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늘 기다리며 챙겨보고 있다. 쓰는 순간 몰입하고 내가 쓸 수 있는 최선의 글을 순간순간 쓰는 것. 지금 최은영이 바라는 것은 오직 그것이다. 천직이라는 말은 쉽게 말할 수 없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언제 이 소설을 쓰는 일이 천직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는지. 제가 이제 못 썼을 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1년을 못 썼잖아요. 네네. 기분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살아있다는 느낌도 안 들고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그러다가 딱 쓰니까는 다시 사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해야 되는구나. 그걸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안 하다가 하니까. 그럼 계속 쓰셔야겠네요. 그래야 아프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처음 소설을 쓴 게 고등학교 1학년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계기로 소설을 쓰게 됐는지. 중학교 때도 이게 소설까지는 아니어도 허구의 이야기를 막 써보긴 했어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중학교 1학년 때 그 광명시에 있는 시립도서관에 가서 제가 공부를 하려고 갔거든요, 열람실에. 네. 근데 갑자기 막 저도 이야기를 써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종이에다가 막 이야기를 막 썼어요. 고등학교에 갔는데 1학년 때 대산 청소년 문학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소설을 써가지고 내면은 못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 써봤죠. 실제로 그때 본선까지 가셨나요? 못 갔죠. 하는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천하의 최은영도 실패할 때가 있었다. 네, 그래서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단 한 번도 100일장에서 상을 타본 적이 없어요. 교내 100일장에서. 교회는? 교회는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더 큰 상이잖아요, 사실. 한 번. 네. 30만 원 줬어요, 30만 원. 그게 처음 돈 벌어본 거였어요. 나 괜찮겠는데? 글 써도 될 것 같은데? 한 느낌 들지 않았나요? 내가 잘 쓰는구나 이런 생각은 당연히 안 했죠. 근데 우와 30만 원이다. 약간 그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쇼코의 미소가 중편이었잖아요. 뭐 신춘문예도 그렇고 중편 응모는 거의 없고 네네. 단편이 많았던 것 같은데 중편을 처음 쓰게 된 이유도 듣고 싶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단편 소설을 아직도 가장 어려워해요. 제가 너무 호흡이 기니까 안 돼요, 잘. 주인공 나오면 100매가 돼요. 보통 단편 분량이 80에서 100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쇼코의 미소도 제가 알기로는 250매? 240매 정도여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봄에 중편 응모가 있는 곳에 냈는데 예선 탈락했고 가지고 있다가 가을에 다른 데 냈는데 그걸로 되더라고요. 지금은 쇼코의 미소는 경전처럼 읽히는 소설이 됐지만 한 군데에서는 아예 당선권에 들지 못하고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런 걸 보면 정말 작품은 그걸 읽어주는 사람의 눈이 얼마나 또 밝고 명료한지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이 밝은 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좀 단출하다 네. 생각이 들면서도
묘하게 울림이 있는 제목 같았어요. 제목을 짓는데 고민이 많았다고 들었는데 밝은 밤이라는 제목에 어떤 마음을 담고 싶었는지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저도 이걸 쓰고 있을 때 제 인생이 되게 밤 같다라고 느꼈어요. 되게 어둡고 자고 있는 시간, 되게 잠겨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여기서 밝은이라는 말을 썼지만 쨍하고 밝다기보다는 은은하게 비춰주는 달빛 같은 걸 좀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되게 힘들게 살지만 정말 암흑은 아니고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항상 그런 은은한 달빛 같은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제가 이 시기를 거치면서 느꼈던 바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형광등의 쨍한 밝음이 아닙니다. 달의 은은한 밝음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밝은 밤 아직 읽기 전인 분들은 그 점 생각하시면서 소설을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4대에 걸친 여성의 이야기예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염상섭의 네. 3대라는 작품이 떠오르기도 하고 이 하필 4대의 이야기로 처음 꾸려야겠다고 생각한 게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항상 궁금했어요. 우리 할머니,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저희 아버지 쪽의 할머니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고, 엄마의 엄마는 이제 할머니가 결혼을 하셨는데, 이제 할머니 친정엄마죠? 친정엄마가 할머니가 사는 모습을 보고 집에 가서 알아 누우셨다는 거예요. 네. 그분은 어떤 분이었을까? 그런 게 약간 궁금하긴 했어요, 항상. 궁금하면 쓰게 되는 거군요. 김한의 층노돌파 출연 당시에 저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를 쓰는 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번 작품도 역시나 최은영 자신에게 네.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담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너를 너무 무시하지 말고 네 얘기를 좀 들어봐. 지금껏 너를 너무 많이 버렸어.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말씀을 들으니까 밝은 밤이 또 다르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최은영 작가님에게 힘이 된 문장이 있다면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낭독도 좀 청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책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지연이라는 인물이 희령이라는 공간을 떠나서 할머니가 있었던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나는 할머니를 만나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사실을 자연스레 이해할 수 있었다. 내가 지금의 나이면서 3살의 나이기도 하고 17살의 나이기도 하다는 것도, 내게서 버려진 내가 사라지지 않고 내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도, 그 애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관심을 바라면서, 누구도 아닌 나에게 위로받기를 원하면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종종 눈을 감고 어린 언니와 나를 만난다. 그 애들의 손을 잡아보기도 하고 해가 지는 놀이터 벤치에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학교에 갈 채비를 하던 10살의 나에게도, 철봉에 매달려 울음을 참던 중학생의 나에게도, 내 몸을 해치고 싶은 충동과 싸우던 20살의 나에게도, 나를 함부로 대하는 배우자를 용인했던 나와 그런 나를 용서할 수 없어 스스로를 공격하기 바빴던 나에게도 다가가서 귀를 기울인다. 나야, 듣고 있어.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해줘. 이 책을 읽고 나면 아마 4대를 아우르면서 진행되는 지연의 성장서사처럼 느끼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네네. 이 책을 다 쓰시고 퇴고하시면서 출간까지 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전의 최은영과 달라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달라진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가장 큰 차이는, 저는 예전에 제 인생이나 글쓰기를 실패하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는 게 되게 컸어요. 아, 왜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보통 기본 생각이, 제가 이 소설 쓰고 특히 마지막 부분을 들어가면서 저도 모르게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요. 그냥 삶을 산다는 것에 있어서 실패나 성공 같은 식으로 얘기를 하지 말자. 그게 되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를 마음으로 느꼈고요. 내가 어떤 경험을 하든 그건 경험으로서 되게 귀한 거고, 물론 그 부정적인 경험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것이고 배우는 것이야. 나는 항상 내가 왜 태어났을까? 이 고통스러운 삶.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걸 쓰면서, 마지막 부분 쓰면서 느꼈던 거는, 아, 나는 경험하려고 태어났구나, 배우려고 태어났어. 그거를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머리로 생각했다기보다는 그게 저한테는 좀 큰 경험이었어요. 몫에 수록된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사랑하는 이야기를 쓰고 싶다.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을 일으키는 이야기를 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때 이 바람이 이 책에 고스란히 옮겨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떠세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항상 이런 이야기 쓰고 싶어요. 인간성이 좀 부족한 사회에 살고 있다고 저는 항상 느끼고 있어요. 좀 소가 이렇게 풀을 먹어야 되잖아요. 네. 인간도 좀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이런 게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이게 뭐 옳은 게 아니고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마치 소들이 되게 안 좋은 사료를 먹는 것처럼 뭐 이렇게 경쟁 의식이라든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막 싫어하고 막 이런 것들 막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뭐 그런 급을 나누고 막 자기 자신도 대상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고 사람 너무 힘들게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바라는 바는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이런 마음으로 살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결과적으로 큰 폭력을 초래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어서 책을 읽을 때만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본성? 이런 것들 좀 자극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옹기종기 공식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이라 청취자에게 추천하고 싶은 단 한 권의 책을 소개해주는 시간인데요. 어떤 책도 무관하고요. 절판된 책만 아니면 좋습니다. 네. 제가 아모스 오즈라는 작가를 좋아하는데 사랑과 어둠의 이야기라고 좀 긴 장편 소설이 있는데 이 책이랑 좀 비슷해요. 아하. 자기 조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쓴 내용이 결국 조상들의 삶이 나에게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가장 가까운 자기 가족인 어머니를 좀 이해하려고 하는 그 어머니가 겪게 되었던 많은 힘들었던 부분들이 결국에는 역사로 연결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읽으면서 뭐 이거 무슨 왜 이렇게 지루하냐 막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사람 왜 이렇게 소설을 쓰지라고 처음엔 생각하게 되는데 뒤에 가서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나 이래서 그렇게 앞에서 썼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이 소설이다. 약간 이런 느낌. 처음에 약간 그 지루함을 견뎌내시면 네네. 엄청나게 좋음을 네. 만날 수 있을 것이고 네네. 이것이 소설이다라는 네.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군요. 네, 엄청 좋은 소설이에요. 그래서 작가가 이런 소설을 한 편 쓰고 나면 무슨 여한이 있을까? 나 같아도 이런 거 쓴다면 행복하게 죽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네. 오늘 책이라웃 오늘 옹기종기 녹음 어떠셨나요?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고요. 진짜 이게 녹음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그냥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편안하고 되게 좋았습니다. 그 청취자분들께도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책이라웃에 2번째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내가 다시 책을 내서 이곳에 나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결국 다시 책을 내서 나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건강히 잘 지내시기를 바라고요. 언젠가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은 대면으로도 이렇게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하는 소설을 쓰시고 위로받는 독자를 생각하시고 논문을 읽는 작가님이신 최은영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